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그동안 이 슈퍼매파로 불리우면서 강경 외교안보 노선을 추구하던 존 볼턴 보좌관의 경질로 이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조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 시간에 이 속보를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사실 미국의 분위기는 이 존 볼턴 보좌관의 해임이 그렇게 놀랍지 않다라는 반응이 지배적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다들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그런 이제 반응들이고요. 네. 주요 언론들, 미국 주요 언론들도 어제 일제히 브레이킹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저희도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뭐 CNN, MBC 방송, 뉴욕 타임즈, LA 타임즈 모두 주요 뉴스로 비중 있게 전했습니다. 오늘 아침 지금까지도 계속 주요 뉴스로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공식 발표를 했다는 점에서 브레이킹 뉴스로 보도했지만 내용적으로는 사실은 그렇게 놀랐다는 그런 뭐 느낌은 없었습니다. 네. 그 대부분의 언론들이 다 예상을 했다. 이제 그런 반응이고요. 그리고 참 재미난 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어떤 누군가를 또 이렇게 파이어하고 교체하고 이런 발표를 할 때마다 상당히 비판적이었습니다. 언론들이 백악관이 뭐 난맥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뭐 속된 말로 자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백악관의 혼란을 좀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보도했는데 이 존 볼턴의 경질에 대해서는 CNN이나 MSNBC나 아주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적이고 반대하는 싫어하는 언론들도 네. 환영하는 그런 느낌 아주 강하게 줬어요. 네. 그 뭐 뉴욕 타임즈도 마찬가지고요. 워싱턴 포스트도 그렇고 굉장히 그 존 볼턴의 이 해고를 환영하는. 그래서 미국에서는 미국 주류에서는 참 존 볼턴을 싫어하는구나 하는 거를 정말 이번에 아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번에는 제대로 자를 사람 제대로 잘 잘랐다는 그런 느낌을 이 언론사들이 그런 느낌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파이어라는 표현을 네. 했겠죠. 그래서 존 볼턴은 얼마나 이 미국 주류가 싫어하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 어제 이 시간에도 전해드렸다시피 트윗으로 존 볼턴의 해고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좀 거칠게 발표된 그런 좀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CNN이나 언론들도 파이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존 볼턴 교체를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라고 보도했고, 사실 우리가 좀 예상했던 게 그래도 이 백악관 보좌관으로서 이 집권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최소한 나갈 때 나가더라도 어느 정도 체면을 세워주면서 내보내지 않겠는가, 모양새를 좋게 하면서 내보내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예상외로 아주 냉정하게 파이어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존 볼턴을 내보냈습니다. 백악관이 어제 발표한 내용을 보더라도 그런데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존 볼턴 사이에 많은 거리감이 있었다. 그 입장의 차이가 좀 심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존 볼턴이 많은 제안들을 했지만 상당한 정도 그런 제안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과는 달랐다 이런 얘기를 아주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악관의 이런 발표를 보더라도 얼마나 트럼프 대통령과 존 볼턴의 관계가 좋지 않았는지, 왜 그동안 이렇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안보 정책이 좀 삐걱거리고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뭐 좀 이상하다. 이 뭐 좀 흐름이 뭔가 좀 이럴 수가 없는 흐름인데 왜 저럴까 하는 게 많았는데 존 볼턴이 그 안에서 참 말썽을 많이 일으키지 않았는가.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를 거스르는 행동들을 상당히 많이 했던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고요. 그래서 존 볼턴이 이제 파이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지금 나온 속보를 보면 찰스 쿠퍼맨이 그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입니다. 그러니까 존 볼턴이 국가안보 보좌관이고 바로 그 밑에서 국가안보 부보좌관으로 일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액팅 보좌관에 지금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존 볼턴의 뒤를 이어서 당분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의 역할을 지금 대행하게 됐는데, 찰스 쿠퍼맨은 뭐 국가안보 보좌관을 바로 밑에 있는 부보좌관이니까 존 볼턴의 사람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존 볼턴을 일단 물러나게 하고 존 볼턴의 사람인 이제 찰스 쿠퍼맨을 액팅 보좌관으로 했는데, 이 사람도 그래서 기본적인 성향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존 볼턴과 비슷합니다. 이제 매파적인 성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지만 적어도 존 볼턴과는 좀 다른 것으로. 그러니까 존 볼턴은 극우주의자면서 굉장히 이상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극우적인 이상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지금 대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극우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현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존 볼턴은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극우적인, 그래서 아이디얼리스트라는 그 표정을
표현을 굉장히 많이 미국 언론들도 사용하는데 굉장히 극우적인 이상대로 미국의 안보 외교 정책을 이 좌지우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그랬는데 그런 존 볼튼에 비하면 찰스 쿠퍼만은 상당히 현실주의자. 그래서 현실적인 관료다. 비록 성향은 굉장히 보수적이지만 이 사람은 현실적인 관료로서 존 볼튼과는 다르게 행동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언제 정식 그 보좌관이 지명이 돼서 임명이 될지 알 수 없지만 당분간 액팅 보좌관 역할을 맡은 이 찰스 쿠퍼맨은 존 볼튼과는 달리 큰 문제는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에 있어서 가장 강경한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 네. 바로 존 볼튼 볼튼이죠. 국가안보 보좌관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해임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제 파이어가 됐는데 네. 그러면 그 사람이 빠졌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대내외적인 그런 정책이 조금 유연하게 네. 예, 북한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렇고, 뭐 이란 예. 정책도 그렇고 그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트럼프 행정부에서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란이나 베네수엘라, 북한 이런 그 산적한 외교 안보 현안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동안 존 볼튼이 지금 이렇게 파이어되고 나서 보도 나오는 것들을 보면 사사건건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부딪혔던 것으로 드러났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파병 그 미군을 철군하는 문제를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존 볼튼은 여기 반대했어요. 굉장히 반대해서 아프가니스탄 파병된 미군을 철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철군 관련 논의하는데 존 볼튼을 아예 배제시켰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고 나중에 어느 정도 철군 미군 철군이 좀 확정적이 되는 후에야 존 볼튼을 들어오게 해서 회의에 합류시킬 정도로 존 볼튼을 배제했었고 그리고 최근에 그 특히 문제가 된 게 탈레반과의 평화협상 추진 아닙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한 그런 이 협상인데 캠프 데이비드에서 깜짝 이벤트까지 준비했는데 이걸 존 볼튼이 반대했어요. 계속 반대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 사람은 슈퍼매파고 9/11 테러 이후에 이라크 침공도 존 볼튼이 상당히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고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탈레반과 평화협상에 굉장히 반대했었고, 근데 자기가 반대해도 안 통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기자들에게 이 사실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탈레반과의 평화협상이 최근에 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흘러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한 게 결국 존 볼튼의 그런 행동까지 했어요. 아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행위란 거죠. 자기가 반대했는데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주지 않으니까 언론에다 이 사실을 흘려버린 겁니다. 이러니까 결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건 아주 뭐 눈에 까시죠. 네, 뭐 네. 그런 정말 아주 미친 XX 같은 그 생각으로 했겠죠. 그래서 쫓아내버린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이 베네수엘라 문제에서도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 대응 관련해서도 이 존 볼튼이 엇박자를 냈는데 이 과이도 의장이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선언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몇 달 전에. 그러면서 마두로와 맞서는데 그 과정에서도 존 볼튼이 적극 개입했었고 그래서 마두로 축출 압박 작전을 존 볼튼 주도하에 진행을 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어떻게 됐습니까? 마두로 추출 안 됐어요. 과이도도 굉장히 좀 애매해졌습니다. 지금까지도 과이도는 애매한 상황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 사태도 아주 이상해졌는데 이것도 역시 존 볼튼의 작품인데 결국 해결도 못하고 미국 입장만 난처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됐고 이란 문제, 이 이란 핵무기를 놓고 기존에 오바마 대통령이 체결한 이란과의 그 핵협정을 파기는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파기하고 새로운 협상을 하길 원했는데 존 볼튼은 이란에 대한 무력 공격을 주장하면서 굉장히 강경한 목소리를 냈고 그것 때문에 이란과의 새로운 협상이 잘 안 됐고요. 지금까지도 지금 이란과 굉장히 좀 마찰을 빚고 있는데 이란 문제도 지금 해결이 안 되는데 존 볼튼이 크게 지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고 북한 문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비핵화 관련 진전이 있을 때마다 존 볼튼이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특히 작년에 싱가포르에서 이 회담할 때 리비아 모델을 거론하면서 북한을 자극했죠. 이것도 전혀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했던 게 아니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리비아 모델은 미국이 추구하는 방식이 아니다. 직접 말을 해야 했을 정도로 직접 수습에 나서야 했을 정도로 굉장히 문제 일으켰고 2019년 올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북한이 계속 단거리 미사일 발사하고 있는데 존 볼튼은 이제 유엔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계속 강경한 발언을 이어갔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단거리 미사일은 주권 국가라면 누구나 테스트하는 거고 미국과의 약속은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이지 단거리는 애당초 약속 사항도 아니었고 뭐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계속 엇박자를 냈어요. 이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좀 견디지 못하고 해임까지 가게 됐고 특히 작년 가을부터
이제서야 이제 드러나고 있지만 그 허버트 맥메스터 국가안보 보좌관이 존 볼튼이 들어오기 직전에 국가안보 보좌관 아니었습니까? 네. 이 사람에게 작년 가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연락을 하면서 조언을 구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맥메스터 당신이 그립다. 내가 실수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 거 보면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그 북한과의 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남을 세기적인 만남을 가지고 나서 존 볼튼이 리비아 모델을 운운하면서 그렇게 어깃장을 놓으면서 이제 북한과의 협상을 틀어버렸을 때부터 이미 존 볼튼으로부터 마음이 좀 떠났던 게 아닌가. 그때부터 허버트 맥메스터에게 그렇게 자문을 구하면서 조언을 구했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참 이 존 볼튼은 맞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오늘 AP가 이런 기사를 썼어요.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DMZ에서 악수를 하고 있을 때 존 볼튼은 1200마일 떨어진 몽골에 네. 있었다. 그것이 벌써 두 사람 내 관계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느냐. 네,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존 볼튼의 이 수염을 그렇게 싫어했다 그럽니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저 기사를 하나 실어서 참 재밌게 읽었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아무래도 우리 한인들 입장에서 네. 볼 때 미국의 대북한 정책이 이제 과연 어떻게 네. 바뀔지가 가장 큰 관심이죠. 네, 그렇죠. 근데 존 볼튼이 물러나면서 네. 북한과의 협상이 활기를 띠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지적들은 나오고 그거는 있는 분명한 것 같아요. 같아요. 특히 이 트럼프 대통령과만 마찰이 있던 게 아니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도 굉장한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북한과 협상을 진행하는데 상당한 에러를 겪을 정도로 존 볼튼이 굉장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깃장을 많이 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존 볼튼 해고 발표 후에 폼페오 국무장관이 기자들과 브리핑을 진행했어요. 예정된 브리핑이었는데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을 배석시키고 했는데 여기서 당연히 존 볼튼 파이어된 것에 대한 이제 기자들의 집중 질문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폼페오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모두 대통령에게 솔직한 의견을 내놓는다. 예, 그러면서 자기의 의견과 존 볼튼의 의견이 다른 적이 참 많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자신과 존 볼튼이 좀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기자들이 존 볼튼의 사임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자기는 오늘 파이어된 거 전혀 놀랍지 않았다. 이렇게 아주 대놓고 폼페오 국무장관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모두 한바탕 웃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폼페오 국무장관도 존 볼튼이 파이어된 게 전혀 놀랍지 않다 얘기했는데 이 기자들의 그 보도 내용을 보면 최근 들어서는 폼페오 국무장관과 존 볼튼의 사이가 최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식 회의에서 이런 공식 미팅에서 서로 대화하는 거 외에는 아예 말을 섞질 않았다고 그래요. 아예 폼페오 국무장관과 존 볼튼이 말을 섞지 않을 정도로 아주 최악의 관계였고 결국 폼페오 국무장관이 존 볼튼과의 파워게임에서 이겼다. 지금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내의 대북 협상파와 강경파의 대립에서 결국 협상파가 이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미북 비핵화 협상은 시작될 것이고 지금 스티븐 비건도 중용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지금 후임 백악관 보좌관으로서도 후보 중에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스티븐 비건과 마이크 폼페오 두 사람이 대표적인 대북 협상파고 이 두 사람이 이제 앞으로 북한 협상에 대해서는 존 볼튼 같은 이제 그런 방해하는 사람 없이 자신들이 아주 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아마 미북 협상이 굉장히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고 일단 이달 안에 미북 실무자 접촉이 이제 있을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 이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겠지만 일단 지금으로서는 누가 백악관 보좌관이 되든 간에 존 볼튼 같은 행동은 못할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지기 때문에 대북 협상에서는 상당히 좀 호재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존 볼튼 국가안보 보좌관이 슈퍼 매파로도 유명했지만 네. 네오콘으로도 아주 유명했는데 이번에 이제 해임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네오콘의 시대는 끝이 났다. 그렇죠.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이 존 볼튼을 맥메스터 보좌관 후임으로 보좌관으로 선임하면서 69살의 이 존 볼튼이 다시 등장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죠. 충격받은 게 네오콘이 아직도 죽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시다시피 네오콘이 뭡니까? 네오 컨서버티브, 네오라는 게 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보수, 신보수주의,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신보수주의를 의미하죠. 이 힘이고 정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그룹입니다. 이 네오콘이. 그러니까 힘이고 정의라는 구호 아래 군사력을 바탕으로 미국이 세계 패권국이 되는 게 목표인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고 대부분 동부의 명문대학을 나온 엘리트, 특히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엘리트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시작이 됐고 그걸 이제 지연, 학연, 혈연을 가지고 뻗쳐나가면서 세력화됐고요. 그래서 국무부나 국방부, 국가안전보장회의, 대통령 비서실 같은 권력 중심부에 이 네오콘들이 자리 잡으면서 핵심이 됐고 베트남 전쟁 이후부터 형성됐다고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로널드 레이건 시절에
확장이 됐고 조지 W 부시 시대의 전성기 맞았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뭐 딕 체니 전 부통령, 도널드 럼즈펠드 전 국방장관, 폴 월포이츠 전 보좌관 같은 사람들이 아주 대표적인 인사들이죠. 그래서 이 네오콘이 주도했던 게 이라크 침공,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란, 북한, 시리아 등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이제 이런 행동들이었어요. 이제 그런데 이게 굉장히 네오콘이 이제 부정적으로 지금 평가되는 이유가 굉장히 모순됐습니다. 북한이나 이란을 이 악의 축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독재 정권이나 인권 유린 정권도 친미 국가면 눈 감아줬습니다. 오로지가 친미면은 아무리 나쁜 정권이라도 모른 채 했고 이 친미가 아닌 국가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비난을 하는 이제 이런 모습 보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네오콘이 부각돼서 정권을 잡으면서 이 미국의 국제적인 위신과 명예가 상당히 추락됐다는 그런 평가가 나왔고요. 미국의 이익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합니다. 미국의 이익이면 선이고 미국의 이익이 아니면 악이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국제사회에 적용했기 때문에 많은 그 문제 일으켰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 전통 보수 우파들로부터도 외면받는 극보수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진정한 보수들은 이 네오콘들을 혐오했는데 어찌됐건 존 볼튼이 그 네오콘의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인물이었는데 이 존 볼튼이 이제 퇴임하면서 드디어 이제 미국의 어떻게 보면 참 악몽과도 같았던 이 네오콘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린다는 네. 이제 그런 또 역사적인 한 시대가 끝난다는 또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당선이 되건 누가 되더라도 네오콘의 시대가 다시는 오지 않을 것으로 이제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